대부분 스토킹 관련된 범죄가 저희가 생각하면은 뭐 유명인과 일반인과의 관계 이런 거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친한 친구를 이용해서 내가 미안하다는 거 전달해 달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행위 되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팀 이동관 변호사님, 그리고 정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새 스토킹 처벌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해야 처벌받는지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실제로 많이 수행하고 있는 연인 간의 스토킹 사례, 사실혼 관계 스토킹 사례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례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합의를 잘 마치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조금 집착을 하거나, 여자분 주장으로는 위치 추적기를 본인한테 부착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헤어진 상황에서 네. 예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오라 그래서 술자리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술 먹고 얘기하다가 여자를 때린 거지.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단 말이야. 그 이후로도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가고, 그래서 남자 생각으로는 뭐 용서를 뭐 구하려고 갔다 하지만은, 또는 또 그 다음날 또 계속 뭐 카톡을 메시지를 보내거나 차단이 돼 있으니까 다른 번호로 해서 여자한테 막 카톡을 몇 번 막 보내고 그랬단 말이야. 그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워. 실제 뭐 판례에서도 기간이 매우 짧았고, 그 둘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애인 관계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번 연락하면은 범죄가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사람 간의 관계적인 측면, 뭐 정당한 사유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다 정리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여자로부터 이제 명시적인 거절이나 거부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내면은 스토킹이 될 가능성이 더 크지. 합의 조건이 뭐였어? 그 위치 추적기가 발견되면 위약벌 내겠다라는 조건이랑, 두 분의 근무지가 매우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합의가 결렬되는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다른 영업 지점으로 옮겨서 서로 직선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재직 증명서 통해서 상대방이 확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스토킹 관련된 범죄가 저희가 생각하면은 뭐 유명인과 일반인과의 관계 이런 거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연인 간에 헤어지는 관계 이런 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대한 죄가 되는지 인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사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락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가 접수되면은 잠정 조치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바로 급하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엄격하게 분리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다시 뭐 연락했어도 안 되고. 친한 친구를 이용해서 내가 미안하다는 걸 전달해 달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스토킹 행위 되지.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엄하게 꾸짖고 그런 행위 꼭 조심해라,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와 사이에서 이제 합의 과정이나 어떤 과정이 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때는 이제 제3자도 통해도 안 되고, 자기는 직접 할 수도 없고 변호사가 있어야지. 스토킹 범죄에서 변호인만 선임하면 합의가 다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변호사도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하면 안 돼. 여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나 피의자나 한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할 때 경찰한테 부탁하는 거지. 변호사 연락 가도 괜찮겠냐는 확인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피해자 측에도 변호사가 있으면 이제 변호사끼리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스토킹이 대부분 지속성, 반복성은 뭐 상대방이 거부한 거는 성립이 되는 상태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가 이런 부분만 쟁점이 되어서 내용을 함께 검토를 할 거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와 어떻게 연락하는 방법을 정하고 이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두 가지가 중대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잠수이별 같은 경우는 남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그 여자 본 마음을 알고 싶어 하잖아. 잠수이별이라는 게 여자가 남자한테 난 너하고 이제 앞으로 안 사겨, 다시 연락하지 마, 그런 말 없이 그냥 가는 게 잠수이별이잖아. 그래서 내 생각엔 또 한 몇 번 정도는 실무적으로는 봐줄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남자 이제 알 거 아니냐, 어느 정도 가면은. 그런데도 그 이후부터 계속 남자가 연락을 하면은 그냥 스토킹으로 이제 고소당할 수도 있겠지. 연인 간에 돈을 빌리고 헤어져가지고 돈 갚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정당한 권한의 일부로 봐서 무죄가 내려진 상황도 있습니다. 시크릿에서 스토킹에서 피해자들,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다시는 이 남자 내 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기면은 위약벌. 다시 만나거나 다시 접촉하게 됐을 때 불이익 같은 거, 그런 거 잘 정리해서 피해자 마음을 다독여 줘야지.
스토킹에 관해서 많이 묻는 게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정한가요? 한데 그건 적정성은 없어. 피해자 마음대로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받아들이냐 마냐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 사건 진행할 때 무조건 저 피해자한테 연락하기보다 일단 가해자라고 하는 남자하고도 얘기를 해본다고. 저 여자한테 우리가 합의 제안했을 때 받아줄까요 말까요? 남자도 이전에 연인 관계였으니까 느낌이 있잖아. 그런 거가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피해자 쪽에 연락을 하고 그러지. 오늘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전 애인이나 평소 알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점정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 합의 과정을 원만하게 법률적으로 용어를 해서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 법무부 테헤란과 함께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테헤란 형사팀의 이동관 변호사님 그리고 정재훈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